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들. 당신도 나무처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선생님, 저는 어떤 나무와 닮았나요? 사람들과 나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종종 듣는 질문이다. 아픈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온 지 어느덧 30년. 사람보다 나무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개성이 있듯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가 각자 저만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 나는 사람을 볼 때면 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나무를 짝지어 떠오르는 버릇이 생겼다. 여러 차례 실패하고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후배를 마주하면 아무리 잘라내도 마침내 가지 끝에 꽃을 피우는 아카시아 나무를, 누굴 만나든 다툼 없이 유연한 친구 녀석을 만나면 가지를 넘실대며 비바람을 이겨내는 버드나무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주는 동료를 마주하면 천년을 하루처럼 사는 주목나무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나무에게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가 비단 나뿐은 아닐 것이다. 나무는 언제나 사람 곁에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한여름 뙤약볕을 피해 나무 그늘 아래서 땀을 식혔고 마을 어귀 당산목을 찾아가 지치고 아픈 마음을 내려놓곤 했다. 한번 제대로 자리 잡으면 보통 몇백 년을 사는 나무들. 지금까지 나무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연을 품고 살아왔을까? 하지만 주위에는 나무가 곁에 있어도 곁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나무가 아프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인테리어와 건강을 이유로 나무를 정원과 집안에 들여놓고는 방치하기도 한다. 덕분에 나무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어가기 일쑤이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병들어가는 나무가 늘어날수록 나도 모르게 사람이 싫어졌더랬다. 도대체 나무가 무슨 죄란 말인가? 나무도 어엿한 생명이며 심지어 인간보다 더 오래 지구를 지켜온 생명체라는 사실을 왜 자꾸만 잊어버리는가? 그렇게 속이 끓어오를 때면 나는 나무를 찾곤 했다. 그러다 몇 달간 정성을 다해 치료한 고목이 다시 푸르름을 되찾는 모습을 볼라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듯 나무 의사로서 아픈 나무를 돌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는 나무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뿌듯했다. 사람으로 태어나 큰 업적을 쌓지는 못했을지언정 적어도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일을 해왔으니 이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이라는 생각에 보람도 느꼈다. 그런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면서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다. 나무 의사를 천직으로 삼아온 이래 수많은 나무를 되살려왔다고 자부했지만 곰곰이 되짚어보니 내가 나무를 돌본 게 아니라 실은 나무가 오히려 나를 살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나무의 오랜 지혜에 탐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찼던 젊은 시절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을 때 나는 당초에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허둥대다가 손을 많이 댈수록 오히려 자라지 못하는 어린 묘목을 떠올렸다. 나무를 키울 때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는 걸 떠올리고는 아이도 나무 기르듯 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러고는 마치 어린 묘목을 돌보듯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고 한 걸음 뒤에서 아이를 지켜보았다. 덕분에 딸아이는 일찍부터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깨우쳤다. 살면서 부딪히는 힘든 문제 앞에서도
나는 부지불식간에 나무에게서 답을 찾았다. 척박한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자라면서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의 한결같음에 감히 힘들다는 투정을 부릴 수 없었다. 평생 한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기막힌 숙명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무를 보면서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었다. 살다 보면 때로 어떻게든 버티는 것만이 정답인 순간이 온다는 것도 나무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이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은 노목에게서 나이 들매 자세를 새삼 깨우치고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제 속을 비우는 작은 생명들을 품는 나무를 보며 가진 것을 스스럼 없이 나누는 삶, 비움으로써 채우는 생의 묘미를 깨닫곤 한다. 평생을 나무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고 병든 나무를 고쳐왔지만 실은 나무에게서 매 순간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생각한다. 남은 날들을 꼭 나무처럼만 살아가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다가 미련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나무처럼 주어진 하루하루 후회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오로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게가 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저마다 생애의 대가로 무언가를 책임지고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 백창우 시인이 표현했듯 날마다 어둠 아래 누워 뒤척이다 아침이 오면 개똥 같은 희망 하나 가슴에 품고 다시 문을 나서는 것이 인생일지도 모른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좌절하는 쉽지 않은 일상에서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고 마음을 오롯이 나눌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인생은 살만한 것일 게다. 내게는 나무가 그런 존재였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평화의 기술자다. 세상 그 무엇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존재 자체로 휴식이 되고 작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팍팍한 삶에 잠시나마 숨을 고를 여유를 주고 세상사에 휘둘려 조급해진 마음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며 다독여준다. 그처럼 내가 나무에게서 받았던 과분한 선물을 청하지 않아도 서심없이 내어주는 나무의 위로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깨닫게 되는 그 생명력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어디 가나 벽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그랬듯 당신도 나무로부터 단단한 삶의 태도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희생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한 번쯤 소나무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소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았다. 방향을 바꾸어야 하면 미련 없이 바꾸었고 그 결과 소나무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덕분에 사람들 눈에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지만 그럼 어떤가? 소나무가 왜 디귿자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나면 그 지독하고도 무서운 결단력에 혀를 내두르게 될 뿐이다. 내일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오늘 이 순간의 선택에 최선을 다해온 소나무.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진 유일무이한 모양새는 매 순간을 생의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다. 수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무의 선택은 늘 오늘이었다. 어느덧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선택은 어렵다.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산에 오른다. 오늘을 사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이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계산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스스로를 죽이는 내가 되지 않기 위해 몸으로 전하는 나무의 조언을 듣는다. 이제는 알 것 같다. 인생에서 정말 좋은 일들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값지고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 담금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나 성공 같은 좋은 일들이 우연히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노력이나 인내 따위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힘이 들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깊은 산중에 싹을 틔운 야생의 나무들은 언젠가 하늘을 향해 마음껏 줄기를 뻗을 날을 기다리며 캄캄한 땅 속에서 뿌리의 힘을 다지고 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기꺼이 감수해야 더 높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상은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들이었습니다. 아, 나무야말로 지혜로운 철학자임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높이 자랄 수 있는 것도 바람 앞에 무수히 흔들리며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의 나무를 보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